자, 자세 반사와 밸런스 태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인체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또 지속적인 중심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세 반사의 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체의 모든 행위, 운동, 동작, 행위, 스포츠를 할 때 그 행위에 따라서 작용되지는 근골격계는 2개 이상의 힘이 다해져서 움직임의 방향이 정해지고 백타량이 결정이 됩니다. 즉, 2개 이상의 스칼라의 방향에 따라 벡터의 크기와 양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움직임에 따라 안정된 근골격의 중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인체가 안정되게 중심 이동을 할 때 운의 명령을 받아 즉시 자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반사에 의하여 자세를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 반사를 이용하여 전후, 좌우, 상하의 자세 균형이 유지되도록 밸런스 테이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세 반사를 근간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 반사를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근육을 고정 지지하는 근육과 주 동작 근육이 있게 되고, 보조를 하는 근육이 있으며 주 동작근에 대한 기란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움직임을 나누어서 4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4단계로 분류를 활용을 하게 되면 통증의 부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을 분석하여 자세 반사를 활용하게 되면 통증의 원인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테이핑요법을 동작 분석에 의한 자세 반사 테이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세 반사를 모두 억제한 상태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근육, 통증을 일으키고 있는 주된 근육, 원인 근육이 아니고 주된 근육인 여공근의 테이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동근 테이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하, 좌우 어느 부위든지 반은 억제를 하고 반은 자세 반사를 활용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둥을 잡고 내가 팔다리를 움직인다든지 할 때 반은 억제를 했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반은 이제 자세 반사를 활용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근을 탐색하여 테이핑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상하, 좌우의 모든 부위를 자세 반사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일 때입니다. 다 움직여. 그러니까 팔다리, 사지를 다 움직일 때 어느 특정 부위에서 통증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세 반사 테이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4번째는 상하, 좌우 모든 부위를 힘을 가든지 격렬하게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형 반사 조정 테이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테이핑 방법을 우리가 보고 테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편하고 아주 간단한 진단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목이 그 중심을 가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서는 어느 부위가 손상이 생기면 목이 그 손상 부위를 보상하기 위하여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여 목의 해선 검사를 통해서 주종인 굴곡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처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검사 방법으로 목을 해선 검사를 통해 봅니다. 목을, 그래서 눈동자가 향하는 방향, 즉 우리가 전두엽이 가는 방향 쪽에서는 항상 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서는 목, 어깨, 팔, 가슴 등 이런 근육은 신전 공동 운동이 작용을 하게 되고, 반대편의 근육들은 굴곡 공동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가 향하는 방향 아래 부분에서는 행경호 아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가지고 허리, 둔부, 고관절, 대퇴부, 설관절, 하퇴부, 발, 굴곡 근육 공동 운동이 작용을 하게 되고, 반대편은 신전 공동 운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목을 해선한다면 반대편 왼쪽 부분의 목의 근육을 풀어주어야 가동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